세무사 수험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비전공자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세무사를 처음 보시는 초시생 분들에 있어서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 시험을 대비하실 때에는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이제 개정을 명확하게 반영한 그런 기출문제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기출문제에서 다룬 주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가시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 기출되는 주제에 대해서 가져갈 때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 주제에 있어서 요건이 다양하게 있을 때 그 요건을 이제 기출된 거는 예를 들어 5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만 기출이 많이 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출이 되었다는 건 해당 주제에서 다른 요건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에 대해서까지 좀 챙겨가면서 해당 주제를 충실하게 가져갈 것을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가져갈 거면 요건들을 모두 다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다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꼭 이해를 바탕으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다 외우는 거, 달달달달 외우는 게 필요하겠고, 필요하다면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명확하게 요건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만 풀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왜 보는 거냐? 기출문제 뭐 객관식 세법 문제집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객관식 세법 문제집에 기출문제로만 구성을 해놨고요. 그럴 때 이제 모의고사를 한 회분으로 푸는 것이 실전 연습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당 챕터에 대해서 해당 주제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주제들을 같이 계속해서 푸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는데 그 주제들을 모두 모아서 한 회분의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한 회분을 풀 때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꼭 한 회분으로 모아져서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구성을 할 때에도 꼭 반드시 만든 문제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나올 때가 된 문제들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한 회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출 꿀조합 모의고사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회분을 시간 재고 모든 주제들이 모여있는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의고사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원마다 강사분들이 뭐 출제에 강조하는 것이거나 성향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 강사분한테 강의를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과소평가 될 수도 있고 또 해당 강사분한테 강의를 들었던 것에 문제를 풀 때는 과대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결과에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게 실제로 시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대비 연습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파악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모의고사 결과에는 집착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0분 내에 재정학과 세법을 둘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반으로 나눈다면 사실 40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전략을 짜실 때에는 재정학을 빨리 풀고 이 세법을 푸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한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데요. 이렇게 1차 시험에 있어서는 타임어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실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는 시간 제한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초시생 시절에 모의고사를 보면 40점대 맞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좌절도 정말 많이 했었고 솔직히 이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부도 조금 해본 사람이고 이 60점을 목표로 시험 공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보통은 평균 점수 그래도 90
몇 점은 맞아야지 공부를 잘한다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이 시험은 이상하게도 평균을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이상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고득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이 정도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라서, 내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점수가 40점대로 남고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내가 실전에서는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수험 생활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시험장에서도 이 해당 문제를 다룰 때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끼는 파트는 확실하게 내가 안 본 주제 하고 넘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가져간 주제다 라고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풀면 되는 것인데, 이제 제끼지도 않았고 보기는 봤는데 애매하게 봤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문제는 풀지 못하고 결국에는 틀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시간만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끼는 것과 가져가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시험장에서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굉장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